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대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지방에 대해서 강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은 내 몸에 축적이 되면 살이 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그 독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독소 이야기 할 때 그 피부로 속에 들어오는 경피독은 대부분 다 어디서 축적이 되느냐면, 어디 축적된다?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이 나쁜 인식을 갖는데, 사실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방음막, 세포가 있으면은요, 세포 밖에 방음막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이 제일 중요해요. 세포막의 대부분은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순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양질의 지방이 우리 세포의 기능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좋은 지방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좋은 지방이 뭘까? 좋은 지방이 뭘까?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방을 쉽게 설명을 하면 종류는 포화지방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화니까 반대는 뭘까요? 불포화죠. 그죠? 그래서 포화는 뭐냐면, 이게 왜 포화냐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게 고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고체되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좋아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게 있죠. 동물성 기름. 즉 동물성 기름은 대부분 다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야들은요, 그 체온이, 사람은 36.5도인데 소돼지 닭은 한 39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돼지 닭의 기름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겨울철에 왜 삼겹살 구워 먹어봐요. 어떻게 되죠? 어, 구워 먹을 때는 그냥 액체로 돼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면 하얗게 굳어 있죠. 그게 바로 포화지방의 특징인데, 포화란 말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고체화돼 가지고 안정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화지방인데, 그러면 이 포화지방이 만약에 사람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내에서 이게 고화돼 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혈액 내에 이 지방이 높게 측정이 된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고지혈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포화지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화지방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이제 금방 이야기했죠. 포화지방 문제점은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왜 또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 살찌는 방법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지만 또 뭐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죠. 또 왜 그렇죠? 이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간에서 뭐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은 또 무슨 지방이죠? 이게 바로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보면 배가 볼록하죠. 배가 볼록할 때 이 볼록한 이 배에 쌓이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 때문에 뭐가 생긴다? 만성질환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자, 그러면 포화지방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다, 이 말이에요. 불포화 지방은 뭐냐면 상온 상태에서 액체예요. 그래서 항상 액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가지고 불포화 지방인데, 자세한 화학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불포화 지방은요, 화학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 그럼 이중결합이 있는 그 부위는요, 이게 이렇게 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한 개 있는 걸 가지고 일가,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가불포화는 바로 뭐냐면요, 올리브유예요. 올레인산. 뒤에 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오메가 3, 6, 9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오메가 3, 6, 9는 이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중결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9번에 있으면은 오메가 9, 6번에 있으면은 오메가 6, 3번에 있으면 오메가 3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야기한 우리 그 일가불포 올레인산 있죠. 이거는 오메가 9번이에요. 올리브유, 올레인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일가불포화 중에서도 9번 위치에 있는 오메가 9은 올레인산인데 요거는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요건 뭐예요?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다가불포화라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가불포화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중결합이 위치가 3번에 있으면 오메가 뭐예요? 3. 6번에 있으면 오메가 6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오메가 3가 좋은 거예요? 오메가 6가 좋은 거예요? 3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자연산이 좋은 거예요? 인공산이 좋은 거예요? 자연산이 좋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오메가 3는 자연산이다. 이렇게 내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요래 외우면 쉬워요. 그래서 오메가 3는 자연산이다. 그리고 오메가 6는 뭐냐면요. 식물성 기름이긴 한데 액체 기름이긴 한데 인공산이 많다. 그러면 외우기 쉽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제가 오메가3는 자연산이라고 했어요. 원래 자연적으로는요. 이 오메가3가 깃털에 늘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은요. 와, 저 들에 가면은 소가 먹는 게 있죠. 뭐 쇠비름, 명아주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그 풀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오메가3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등푸른 생선, 뭐 우리가 뭐 참치, 꽁치, 연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야들이 뭐를 먹이로 하느냐면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뭐가 많이 들었냐 하면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알파 리놀렌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죠? 우리 제품 중에서 뭐 있습니까? 알파 말고 감마 있잖아요. 감마. 감마 리놀렌산. 그쵸? 네.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은요. 오메가 6예요. 제가 외우기 쉽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오메가 3는요. 알파 리놀렌산이. 알파 리놀렌산이 어디 많이 들어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이 고기가 그죠? 등에서 뭐로 바뀐다? 요게 체인지 돼가지고 EPA. 그리고 또 뭐로 바뀐다? DHA. 이걸 바뀌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면요. 알파 리놀렌산이 EPA, 그 다음 뭐로 바뀌어? DHA를 바뀐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우리 사업자들 같으면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가 뭐 화학자도 아닌데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고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6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산의 반대 인공산이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배하기 시작했는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리놀렌산, 리놀레산, 그리고 식물성 기름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감마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이게 뭐로 바뀌느냐면 아라키돈산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 요 정도 이름은 우리가 머리 넣어주면 좋겠어요. 감마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간말 이론사는 우리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름 들어봤는데 아라키돈산 가는 말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잘 들리지 싶은데요. 소리 잘 나가는데. 예, 잘 들린다 하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자연산 건강한 먹거리에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지, 그죠? 오메가3. 주로 오메가3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푸른 생선인데 등푸른 생선에 먹인 알파-리놀렌산이 EPA, DH를 바뀌고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생선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어와 같은 삼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많이 들어있지만요. 일반 생선에도 오메가3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왜 안 좋아하죠? 등푸른 생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비리죠. 이게 왜 비려요? 오메가3가 뭘 만나서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게 산패되면은 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산소가 안 만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퀸 있잖아요, 그죠? 퀸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건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비린 거와 친해지면 우리 인간은 건강해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 자연 상태에는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소가 먹는 쇠비름이라든지 질경이, 명아주 같은 이런 데는 원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런 거 먹는 사람 잘 없죠.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은 먹었는데 요즘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먹어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소, 돼지, 닭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뭐 합니까? 사육하죠. 사육을 하면 야들은 뭘 먹어요? 살을 먹죠. 그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소를요. 만약에 방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 먹겠죠. 그럼 야들 풀을 뭘 먹을까요?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은 소라도 풀을 먹는 방목하는 소와 사료를 먹는 소와 인천지 차이인 거죠. 그죠? 굳이 물론 야들은 메인이 포화지방이겠지만 풀을 먹는 방목하는 소는 당연히 오메가 뭐가 많을까요? 3가 많겠지. 근데 사료를 먹는 거는요. 오메가6가 많단 말이야. 그 다음 이 사료 속에는 또 뭐야? 동물성 막 들어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병이 생겼죠? 광우병이 또 생겼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먹거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소, 돼지, 닭도 그 체내에 뭐가 오메가3 지방의 어떤 밸런스가 깨어지고 또 결국은 그걸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 그래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그걸 먹음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표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자, 보세요. 맨 위에 자 왼쪽 오른쪽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오메가3 있죠. 오메가3는 아까 제가 알파-리놀산 그랬어요. 그죠? 알파-리놀산이 요 지나가다 맨 밑에 보면 뭐 있어요? EPA 있죠? 밑에 또 뭐 있어요? DHA 있죠? 오메가3는 좋은 기름이에요. 자, 옆에 왼쪽은요. 오메가6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오메가6도 불포화 지방이긴 하지만 야는 어떤 기름이다? 인공기름 하시면은 기회주의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리놀렌산이 뭐로 바뀐다고요? 감마 리놀렌산을 바뀌고요. 이놈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아라키돈산을 바뀌는 순간 이게 나쁜 기름 돼버려요. 아라키돈산은 뭐 동물성 기름이에요. 동물성 기름.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우리 아토피 되면 먹지 마라 하는 게 있죠. 계란, 간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아라키돈산이.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그대로 역할을 EPA, DH가 그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생체 호르몬이요. 프로스타글란딘 들어보셨어요? 루코트리엔 이건 안 들어보셨죠? 트롬복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책에 보면 프로스타글란딘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 가지고 오메가3는요. 홀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요. 짝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서 나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좋은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자, 오메가3는 염증을 어떻게 하죠? 적게 하죠. 요즘 만성질환들은 전부 다 염증이 뭐에서 생겨요? 과에서 생겨요. 맞죠?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이 좋은 기름이에요. 또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주죠? 좋게 해주죠.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혈관 수축을 방해해가지고 혈액을 천천히 하고 혈액을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기름 오메가3 역할이고요.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으로 바뀌면서 짝수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하고 혈소판 응집을 해가지고 안에 지혈 막 그러니까 안에 뭐가 뭡니까 혈전이 막 생기고 그죠? 이런 게 되는 게 바로 좋은 기름이 아니라 나쁜 기름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메가6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회주의 기름이라 그랬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내 인체의 내 몸 상태가 건강하면은요. 오메가6가 옆으로 완전 왼쪽으로 가가지고요. 좋은 기름 역할을 해요.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바뀌어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메가6가 어떤 상태에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 몸이 자 질문할게요. 자 산성이다 알칼리다 어떤 상태? 알칼리 상태. 자 내 몸이 알칼리 된다는 말은 내 몸이 뭐가 많다? 비타민, 미네랄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오메가6는요. 간발을 이루는 살이 바로 뭐로 간다?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제가 이 강의 몇 번 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오메가3는 홀수 계열로 해가지고 좋은 기름. 오메가6는 그냥 내려가면 짝수레가 나쁜 기름. 근데 내 몸 상태가 좋으면은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서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산은 포화와 불포화가 있는데 불포화는 단일 불포화, 다가 불포화가 있고 단일 불포화는 오메가 9번이라 그랬고요. 다가는 오메가3, 오메가6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보통 뭐예요? 자연산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데 식물성 중에서는 대표적인 뭐 있어요? 들기름, 아마씨유 이런 게 오메가3고요. 오메가6는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콩기름, 해바라기, 옥수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오메가6고요. 오메가9는 올리브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오메가3는 좋은 기름, 오메가6는 뭐 굳이 나누면 나쁜 기름인데 기회주의 기름, 오메가9번은 좋은 기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 김선자 리더님이 올려주신 그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방목 상태에 있는 닭, 방목 상태에 있는 소, 방목 상태에 있는 돼지라면은 몸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원래는요 이론적으로 1대1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오메가6가 늘어나면서 1대4까지는 좋아. 그런데 나쁜 상태가 되면요. 이 방목 안 하고 사료 먹이고 막 이러면은요 이게 1대 100. 계란 보시면요. 일반 계란은 1대 20인데 1대 60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방목하고 자연 상태에서 키우면 그죠? 오메가3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1대 4가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1대 20, 어떤 게 1대 100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똑같은 위도에 있는 노르웨이하고 에스키모하고 비교해봤더니 에스키모 애들은 이상하게 그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뭘 먹나 보니까 뭘 먹어요? 에스키모인들이 주로 먹는 게 들깨란다. 물깨, 물깨, 물범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이 가지고 있는 뭘 먹는단 말이에요. 오메가3를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이런 질환들이 적고 그게 비해서 노르웨이인들은 많더라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굳이 나누면요. 우리 몸에서 보면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DHA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품 중에 레시틸 있었지, 그죠? 지금 없어졌는데 레시틸이 바로 뭐냐면 그 메인이 DHA예요. DHA에다가 인이 포함되어 있는 인지질을 가지고 레시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뇌라든지 눈 이런 쪽에는 DHA가 많고 목 아래쪽에는 주로 뭐가 많다? EPA가 많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보면 뭐 있습니까? 오메가3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빌베리 DHA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감마 리놀렌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 세몬 오메가와 오메가3 밸런스는 그죠? DHA, EPA 중에서 EPA가 메인이고 물론 밸런스는 둘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빌베리 DHA는 DHA가 메인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살 빼는 것 중에서 GLA 있죠? GLA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GLA도 원래 뭐예요? 오메가6이긴 해요. 근데 이건 살 빠지는 특수 어떤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세몬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성이 대부분이 뭐였어요? 세몬이었죠, 세몬. 세몬이 뭡니까? 연어지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연어의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어에다가 이제 다른 걸 조금 더 넣어가지고 요즘 나오게 되는데 메인은 뭐냐면 EPA예요. EPA가 대부분 많고 그다음 DHA가 조금 적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패를 막게 해가지고 항산화, 비타민 뭐가 들어있다? E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은 뭘까요? 역할은 뭐 많이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해서 자 염증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떨어뜨린다는 거죠. 염증과 관련된 게 뭐 있습니까? 뭐 아토피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그죠? 그죠? 관절염 이런 데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준다?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피가 잘 통하니까 피가 잘 통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모자라 피가 잘 통하면은 말초까지 혈액순환 잘 되겠죠. 그래서 손발 차고 이런 경우에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압 높은 사람들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다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죠? 염증과 혈액순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다 도움되는 것이 세몬 오메가3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는 점적이 안 넣어놨는데, 그거는 뭐예요? 원료가 세몬이 메인은 아니죠. 그거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면서 EPA하고 DHA가 어떻게 해요? 같은 정도로 들어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써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캡슐이 작기 때문에 오메가3가 커서 삼키지 못하는 사람한테 쓰면 좋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잘 삼키기 때문에 밸런스보다는 세븐 오메가를 주로 씁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GL에 대한 GL을 좀 이따 하고요. 빌베리 DH를 제가 먼저 할게요. 빌베리 DH는요, 빌베리, 그 다음에 DHA, 그 다음 베타카로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눈과 안구 쪽에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DHA는요, 뇌하고 눈의 그죠? 세포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DHA예요. 그래서 DHA, 참치에서 추출한 DHA가 대부분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허브인 빌베리가 들어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면 눈, 그죠? 눈. 그래서 눈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 바로 빌베리 DHA. 그리고 뇌세포막이니까 뇌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외에다가 마리골드나 오렌지 같은 걸 넣어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도움되게 하는 것이 빌베리 DHA. 그래서 시력이라든지 야맹증, 눈병, 그다음 치매, 두뇌 훼손, 두뇌 활동, 그다음에 임산부들 같은 뱃속에 있는 애를 위해 가지고 그죠? 애의 뇌의 세포막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빌베리 DH를 써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산모들한테는요 임신 초기에는 세몬 오메가를 주로 권하고요, 임신 말기에는 빌베리 DH를 권하고요. 물론 두 개 다 같이 써도 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6인 감마 리놀렌산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 제가 설명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제품은 뭐냐면 GLA 브랜드 감마 리놀렌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6 계열이거든요. 원래는 뭐냐면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정자유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트러스 추출물, 당귀 추출물, 생강 추출물 이런 거 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의 오메가6인 이 감마 리놀렌산이 있거든요. 우리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메가6는 기회주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주의 기름은요,
내 몸 상태가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랬죠. 1계열로 가가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산화되고 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건 나쁜 기름 역할을 해버려요. 짝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악화시킨다 그랬어요.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메가6는 아까 리놀렌산이 간발 리놀렌산, 그 다음에 여기에 아라키돈산을 가버리면 나쁜 기름이에요. 근데 이를 안 가고 1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가면 좋은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라키돈산은 대표적인 오메가6 중에서도 동물성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유, 계란, 간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튀김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염증을 안 좋게 한단 말이에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요 염증은요 면역 반응입니다. 그렇잖아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박테리아를 죽이고 다 죽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현대병은 전부 다 이 면역이 어떻게 돼서 과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현대병에는 안 좋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혈액순환도 면역이에요.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피가 흐르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지혈 안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지혈이 혈관 밖에서 지혈이 되면 이건 당연한 건데 혈관 안에서 지혈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뭐가 생긴다? 혈전이 생기는 거지. 혈전 생기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이 문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아라키돈산이 많으면은요 염증을 강화시키고 혈소만 응집이 강화돼 가지고요 혈관 막히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라키돈산은 만약에 만성 질환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잠깐 설명드린 요거는 원래는요 이게 불포화 지방이었어요. 불포화 지방인데 이게 보관이 불편하니까요 자극, 인공적인 자극을 가해 가지고 이거는 뭐를 만들어요? 마치 포화인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란 말은 자연산이에요, 인공산이에요? 인공산이란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는요, 시스형이 있지, 트랜스형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란 말은 뭐냐면, 인공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공적인 게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거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발암물질인 거지. 그래서 뭐 마가린, 쇼트닝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우리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면은 혈액순환 안 좋아져요. 뇌혈관, 그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뚱뚱해지겠죠. 오메가6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겠죠. 오메가3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이 토니 헐버트 박사님, 김선재 님 올려주신 건데 결국은 뭐냐면 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단 조금만 변화해도 이 세포막의 구성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는 지금 뭐냐면 짝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드롬복산, 루코트리엔, 홀수 계열이에요. 근데 짝수 계열은 뭐예요? 나쁜 기름 역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오메가6가 좋은 기름 역할을 하려면은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알카리가 돼야 된다. 알카리 된다는 말은 내 몸에 뭐가 많다? 비타민이 많고 미네랄이 많고 내가 릴렉스 되어 있고 그죠? 이런 건강한 상태면은요 오메가6도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 간말 리룰렌산은요 이런 의미로 우리 거는 좋은 기름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아까 뭐 염증을 이제 그죠? 염증 완화라든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오메가 이 간말 리룰렌산보다는 세몬 오메가나 밸런스를 쓰시고요. 이거는 어디 쓰면 좋으냐면 갱년기 증상, 여성 질환 이런 데 쓰시는 게 좋아요. 굳이 아토피 있고 이런 경우 1차적으로 간말 리룰렌산 쓰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토피 있고 간말 리룰렌산, 아토피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쓸까요? 네, 오메가3 쓰세요. 그래서 간말 리룰렌산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여성 질환, 갱년기 아니면은 생리전 증후군, 그죠? 이런 경우에 이 간말 리룰렌산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건 제 의견입니다. 조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지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뭘 할 거냐면